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9월 4일 월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엇갈리는 장세로 시작해 조금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0.82%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부진한 흐름 속에 기관의 매도세 약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로봇 관련주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올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삼성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에 대한 열기에 더욱더 불러넣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유 관련주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마련이죠. 바로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컨셉이 로봇이신가요? 로봇 관련주가 오늘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두산 로보틱스 언제 우리가 청약 넣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앵커님? 네, 21일에서 22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대표 주관사를 맡고 있죠. 야, 확실하십니다. 자,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가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 청약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로보틱스 청약 당시의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갭을 띄워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했었던 계약과 별개로 로봇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봇 관련주 안에서만 수급이 돌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시면 로봇 관련주들 어땠습니까? 주가가 이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았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고, 그 외에 올라가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를 보여줬는데, 이 키 맞추기가 일어날 때 들어온 수급이 기존의 로봇주로 쏠렸던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음봉 형식으로 마감을 하려고 주가를 빼다가 결국에 양봉으로 끝났지만 시간 외에서 거의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었고, 그에 반해서 뭐가 있었죠? 종목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뉴로메카가 주가가 시간 외에서 3%가량 상승을 한 이후에 오늘 시초가부터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큰 거래 대금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터뜨리고 나서 59,900원이 52주 신고가 가격이었는데 59,900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56,600원까지 도달한 이후에 주가가 야금야금 하락하다가
46,000원, 7,000원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48,000원, 9,000원까지 한번 상승해 준 이후에 그 다음부터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인 매도와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출현이 됐었고, 그리고 그 물량들이 다른 로봇주들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로봇주를 봐야 하느냐? 첫 번째, 삼성전자가 과연 내일 양봉으로 시작해 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거고, 시장 지수의 상황을 보시면 로봇주들 중에 코스닥에 있는 주식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내일 지수가 올라와 주는 흐름을 보여주면 코스닥에 관련되어 있는 로봇주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키 맞추기뿐만이 아니라 눌리고 있는 종목들, 지금 1차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로봇주들이. 2차 상승을 보여주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중요하겠지만 미수 거래가 오늘 들어왔다면 절대 미수가 동결되는 3일 이후부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적으로 9월 21일 날 청약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청약 경쟁률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왜?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장 첫날 시초가도 높이 측정이 될 거고, 상장 첫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멘텀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 안에서 돌고 있는 이 수급이 내일은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모든 로봇주들이 2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오는지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서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차트에 대한 설명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할 때 저항을 받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토르 기법은 뭡니까?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지지와 저항선이죠.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도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처럼 종가의 가격을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도 마찬가지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은 언제든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지지가 된 것을, 확실하게 저항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하고, 검은색 지지선보다 높은 위치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지가 확인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분할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매수한 가격이 검은색 저항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검은색 저항선이 반대로 분할 매도하는 자리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단계에 대한 계단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 핑크색 지지선이 하락하다가 바닥을 디디고 상승을 보여주는 첫 번째가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상승한 이후에 두 번째 상승한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퐁당하고 빠져나가는 그 순간이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예요. 기준봉이 필요하고 조정봉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조정봉은 절대로 기준봉의 종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거.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파란색 저항선이 있을 때, 파란색 저항선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갔을 때가 바로 기준봉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의 봉이 어떻게 돼야 된다? 기준봉보다 높아야 한다. 음봉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이더라도 갭을 띄우는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보고 진입할 수 있느냐? 바로 파란색 저항선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 움직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파란색 저항선을 단기적으로 일봉상에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재차 회복한다면 이 저항선은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매수하는 방법과 동일한 뭐가 필요하느냐? 이미 상승 추세겠죠. 파란색 저항선을 높이 올렸다는 것 자체가 기준봉이 포착이 된 건데, 그 기준봉이 포착이 되고 우리가 매수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기준봉이 포착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봉의 조건은 두 가지.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두 번째,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기준봉을 몰라도 된다. 왜? 우리가 진입할 때는 이미 빚기둥으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빚기둥이 포착된 종목만 종가에 매수하면 될 뿐이지 종가에 매수하고 나서 기준봉을 과거 시점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도로만 기준봉을 아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왜 아셔야 하느냐? 파란색 저항선, 핑크색 지지선, 그리고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준봉이 포착이 될 거고 그 기준봉을 통해서 그 다음날 조정을 받을 때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 관점을 잡아볼 수 있다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진입할 때는 언제냐? 기준봉이 포착된 날로부터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을 해서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게 3분의 1의 확률입니다. 왜? 상승할 확률, 그리고 횡보할 확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할 확률. 총 3가지 확률을 3분의 1씩으로 나눠서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서 진입하는 게 바로 언제냐? 황금색 빚기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황금색 빚기둥이 뜰 때에는 기준봉이 포착됐을 때보다 종가 가격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느냐? 이때는 3거래일째 포착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의미가 없지만 거래량이 더 붙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단기적인 진입 자리이지만 자, 2번째 빚기둥을 보시면 기준봉보다 거래량이 월등히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갭까지 띄운 종목이 양봉이다라는 건 아직 올라갈 자리가 한참 더 남아있다라는 표식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 사인만 알아듣는다면 어떤 종목이든 동일한 방법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잃지 않는 매매의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뉴스입니다. 기준봉에서 뉴스가 나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봉에서. 우리가 포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뉴스가 나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뉴스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래량이 붙는다? 의심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뽑아 놓으시고 그 다음 날 만약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양봉으로 끝난다. 그런데 토르기법으로 포착이 안 된다? 그래도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조건이 부합이 됐는데 뉴스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건 상승시킨 의미가 있을 겁니다. 상승시킨 의미가. 근데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이렇게 어렵게 매매하지 않으셔도 빚기둥이 포착된 날 그냥 종가 베팅만 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보는 눈이 늘어난다는 건 내가 이 종목을 보는 순간 얘 내일 빚기둥 뜰 수도 있겠네? 라고 지켜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더 지루하지 않고 재밌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루할 시간조차 없어요. 왜? 우리는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 동안밖에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10분이 지루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형님, 누님들 잘 보세요. 갓난아기 때는 시간이 참 안 가죠. 언제까지 안 갑니까? 저는 군대 가서 전역할 때까지 시간이 안 갔어요. 근데 이때부터 시간이 쏜살같이 빨리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10분은 그냥 뭐 눈 몇 번 깜빡깜빡했더니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차량 운전을 본업으로 하시는 형님 누님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10분, 20분, 30분 운전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2시간, 3시간 운전하는 거 별로 안 힘들어요. 그냥 하는 거니까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을 길러주는 거죠. 습관만 있으면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저처럼 하루 왼종일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왜? 낚시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시간만큼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이 흘러가는 움직임들을 보셨을 때 이 종목 이런 식으로 흘러가네, 이 종목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네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세워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내가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시나리오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하십니다.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상황은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심을 길러서 그 이해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세우셔야지 오늘 시장이 이렇게 끝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판단을 내리시고 이 판단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세우시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저처럼 차트를 주로 하는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차트 자체는 속일 수가 있죠. 그런데 절대 속일 수 없는 건 거래량이죠. 그런데 이 거래량 또한 속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뉴스를 낸 이후에 오늘처럼 로봇 관련주가 거의 대부분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었죠. 그러면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흘러가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고 했죠.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상장 기대감의 모멘텀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1일과 22일 날 상장이 아니라 청약일이죠. 이 청약일까지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거기에 형님, 누님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거 뭐가 있습니까? 삼성이 뛰어들었죠. 삼성과 하나가 뛰어들었는데 삼성에서 로봇 관련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한 게 왜 이슈가 되느냐? 삼성은 곧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엔비디아에 들어갔죠. 근데 엔비디아는 AI와 로봇과 그리고 반도체까지 같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삼성이 반도체만 가지고 매출액을 만드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삼성도 마찬가지로 로봇과 AI에 지금부터는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된 거고 자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가 나왔죠. 금요일 날 뭐가 나왔습니까? 엔비디아 관련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바로 차주인 월요일 날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까? 로봇 관련 뉴스가 나왔죠. 왜? 물 들어올 때 노져오려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시장에 펼쳐져 있는 맵을 가지고 형님, 누님들이 판단하시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판단이 아닙니다. 분석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알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개별주들을 형님, 누님들께서 직접적으로 판단을 해버리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뉴스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올라간 이유를 모르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했을 때는 이유를 몰라요. 하지만 상승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때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아, 이놈이 이래서 주가를 올렸구나 라는 것을 이때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진입을 하는 게 목표인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뉴스가 포착되기 전까지는 절대 판단을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진입한 이후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판단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원칙적인 손절선을 정해놓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해당 종목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주가를 올리려는 마음은 있는데 언제 올릴지에 대한 판단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영화도 보면 그렇죠. 언제 개봉을 할 것이냐 개봉 시기를 두고 찬반 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투자자들과 그리고 영화 배급사의 입장에서. 왜입니까? 야, 지금 시장이 안 좋아. 야, 지금 시기가 안 좋아.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야, 지금 세월호 침몰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할 때에는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영화 촬영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개봉하면 돈을 못 버니까 돈이 안 되니까 계속 미루게 되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 올려야 할지 언제가 가장 좋을지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상장 종목들. 그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왜? 상장일은 정해져 있는데
그 상장일에 맞춰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선 관련주들이 주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 아닐까요? 그래야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장 첫날이던 아니면 상장 전날이던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거기에 이유가 붙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붐이 형님 누님들 잘 보세요. 수급 외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로봇 관련주들 보시면 전부 다 상장 폐지 예고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왜? 3년 연속 적자죠. 근데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거기에다가 시총이 3천억, 4천억 막 이런데 1조가 넘는 기업도 있는데 매출액이 100억도 안 돼요. 100억도. 뭐 먹고 삽니까? 그죠? 돈도 못 버는 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자까지 하고 있대요. 그러면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선 안 되겠죠? 그런데 수급이 붙고 있다. 왜? 이 수급을 불러온 게 뭐냐? 삼성전자. 그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엔비디아.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9월 달에 애플에서 신제품 발표가 있죠. 그리고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다르게 박스권을 거의 그리지 않습니다. 대형주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습니까? 대형주고 말고 간에 그냥 박스권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한번 뛰어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박스 그리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죠. 왜 이렇게밖에 상승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는 상당히 약소국이에요. 왜? 조달금리를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근데 그 조달금리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까? 시가총액이 급성장하거나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그냥 무지성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연기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 주가를 관장하는 누군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뭡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하는 거죠. 형님, 누님들 모르실까 봐 말씀드릴게요. 뉴스가 정말 신뢰도가 있는 우리 한국 서울경제나 뭐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 것들 외에는 우리가 작은 돈을 줘도 기자들이 기사를 써줍니다.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들어가기도 하지만 주가를 관장하는 그 누군가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올 때 들어오는 수급과 그리고 우리는 뭘 확인합니까? 뉴스가 들어올 때 수급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뉴스가 포착되기 이전에 진입을 하죠. 그러면 진입한 다음에 뉴스가 나올 때 우리가 뭘 봅니까? 뉴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죠. 그런데 우리는 뉴스가 나올 때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만 이 뉴스가 나올 때 공포 심리에 들어오는 수급이 있단 말이죠. 이 수급의 양도 같이 보면서 주식이 하락할지 상승할지를 같이 지켜볼 수 있다는 거고 오늘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제가 금요일 날 장중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5%가량 하락해서 금요일 날 장을 마감을 했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제시해드린 가격이 딱 하나입니다. 뭐냐? 44,900원. 44,900원이었고 한 가지 더 그 위에 파란색 저항선인 46,000원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44,9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그리고 44,900원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늘 거래량이 너무 큰 폭으로 붙었기 때문에 당장 며칠은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내일 갭이 뜰 가능성 있겠습니까?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갭이 뜹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그 상태에서 천천히 계속 내려왔어요. 계속 내려와서 끝이 났는데 44,900원입니다. 여기가. 계속 내려와서 끝이 났는데 여기에서 갭이 뜬다? 뭡니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게 되게끔 하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가장 조심해야 하고 그 뉴스를 통해서 첫 번째 뉴스가 나오고 두 번째 동일한 뉴스로 한 번 더 부각이 될 때에는 진짜구나 하고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테마가 바로 뉴스로 만들어지는 테마 그리고 개별 종목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종가 베팅에 대한 설명 중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으니까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매수 그리고 매도 그리고 정정 취소 주문은 모두 다 지정가 유형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지정가 유형으로 되어 있는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 왜? 3시 20분의 가격이 3,000원인데 3시 30분의 가격이 3,020원이라면 우리가 주문을 넣은 가격은 3,000원이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된 상태로 미체결인 상태로 장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일날 빗기둥에 진입하기 위해선 꼭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리뷰 종목이에요. 토르 기법이 아니라 뭡니까? 장바구니에 가지고 나온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시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조금 있다가 유정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입장 방법을 통해서 꼭 입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8월 24일 날 장바구니 종목으로 추천하고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부품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검사용 소모품인 IC 소켓 위주의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SD카드인 프로 얼티메이트 출시 소식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SSD 모듈 테스트 소켓 공급 사실에 부각됐었다. SLC, 거기에 MLC, 그리고 TLC까지 이어져 오는 SSD 시장. 아직까지 컴퓨터 부품으로서 큰 부각을 받고 있죠. 왜입니까? 메모리 칩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끄는 순간 내용이 소실되죠. 그래서 이 소실을 막기 위해서 메모리를 통해서 만든 게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SSD 시장은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좋지 않은 시장이었었고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이 구간에 기준봉을 제가 포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당장에 토르 저항선까지 주가가 돌파할 가능성이 있었고 우리가 진입했을 때 종가 대비는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윗꼬리가 어마어마하게 붙어버렸죠. 하지만 오늘 분할 익절을 하셨으면 최대 11,390원까지 41%가량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마이크로 컨텍솔인데 솔직히 18%만 수익을 냈어도 절대 나쁜 수익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마이크로 컨텍솔을 말씀드릴 때 방송 보시면 아실 겁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올 겁니다. 확신을 했어요. 근데 올라갔죠? 언제입니까? 오늘의 종가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올라온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일은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그 거래량이 줄어들 때 가장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오늘 종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종가를 형성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이 얼만큼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내일 토르 종목으로도 다시 한번 포착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방송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똑같이 한 번 더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방법 오늘 방송 처음 부분에도 그리고 매일같이 설명을 드리죠. 파란색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꿔주는 자리가 나타나면 그 자리는 횡보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탈바꿈한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위험하겠지만 잘 보세요. 오늘 만약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지 않고 윗꼬리가 짧은 양봉으로 종가를 마감했다면 종가가 너무 큰 폭으로 상승해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내일은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거나 혹은 개파락해서 주가를 내리고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엄청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의 이슈가 아직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컨텍스트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SBB테크 오늘의 가장 뜨거운 로봇주 중에 뜨거운 감자 뭡니까? 저는 7월 19일 날 토르가 포착돼서 방송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로봇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산업용 로봇의 핵심 부품인 하모닉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한 국내 주요 로봇 기업과 협동을 한다고 합니다. 10월에 두산 로보틱스의 코스피 상장 소식이 있는데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이 아니라.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가 될 것이고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상승을 할 때 왜 SBB테크가 가장 뜨거운 감자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이 구간을 잘 보세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가장 뜨거웠었던 종목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가 있었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한가까지 갔었죠. 목요일 날. 뉴로메카는 18% 정도 상승을 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금요일 날은 어땠습니까? 금요일 날은 양봉으로 끝났지만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지 못했었고요. 뉴로메카는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갭을 띄우는 바람에. 그런데 오늘 월요일 날은 어땠습니까? 월요일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주가가 조금 내려와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반대로 뉴로메카는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갭을 띄우고 뉴로메카가 얼마까지 상승을 했습니까? 2차 VI 거의 근접한 가격까지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2차 VI가 제 기억이 맞다면 53,300원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몇 호가 위에 상한가였을 거예요. 하지만 59,900원이 52주 신고가 가격이었고 그 가격을 도달하지 못하는 순간 이미 신고가 경신에 대한 수급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판단을 모두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고 거기에 뭐가 또 떠올랐습니까?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기 이전부터 SBB테크는 주가를 상승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SBB테크가 올라간 이유? 간단해요. 지난주 목요일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의 지난주 목요일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가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반도체 시장 업황 좋은 상황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 많이 움직였죠. 거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로봇 관련주들을 움직인다고 하면 SBB테크 물론 상한가가 풀렸고 상한가가 풀릴 때 제가 노란톡방에서 뭐라 그랬냐면 에게 겨우 5만 주 박아놓고 상한가 맞겠다고요? 아이고 형님 너무하시다. 상한가 풀렸죠.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 갔을 때 에게 겨우 10만 주, 11만 주, 에이 60억 가지고 무슨 이거 상한가 어떻게 막으시려고 말도 안 되지. 또 풀렸어요. 세 번째 7만 주 해도 너무하네. 오늘 상한가 안 가려고 결국에 상한가 풀렸습니다. 상한가를 안 간 것도 어떻게 보면 작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종가 가격이 파란색 저항선일 겁니다. 내일 갭이 뜨거나 아니면 양봉으로 떨어지고 거기에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그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의 금요일 시장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바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입하는 건 바로 언제가 되느냐? 과거 시점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금요일 날 매수해서 월요일 날 매도하는 거고요. 현재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화요일 날 종가 가격 보고 매수해서 수요일 날 매도하는 식으로도 키 맞추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SBB테크는 38.09%의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서 끝나면 아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SBB테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PSK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 혼자 너무 떠들어댔으니까 우리 유정 앵커님 잠깐 만나보고 갈게요. 저만 보면 채널 돌아가서 안 되니까. 자, 잠깐 만나보시죠. 빅히든과 5가지 지지 저항선 만드는 방법 먼저 아셔야 될 텐데요. 이 수식을 차트에 대입시키시면 5가지 지지 저항선 만들 수 있습니다. 5가지 지지 저항선 뭐가 있을까요? 핑크색 지지선, 파랑색 저항선, 토르기법의 황금색, 메가토르기법의 형광색, 그리고 지지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검정색까지 이 5가지 지지 저항선, 이 수식만 있으면 만드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수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해 주시거나 혹은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사진 파일을 올려주셔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남은 종목 리뷰가 더 있다고 하시니까요. 얼른 더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PSK인데요. PSK 같은 경우에는 바로 8월 22일 날 얼마 안 됐죠.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돼서 23일 날 방송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관련 소부장 관련주인데 삼성전자로 인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PCB와 부품을 서로 붙이는 리플로우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리플로우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메가토르 기법은 장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글을 쓸 때도 좀 느려져요, 거북이처럼. 그래서 우자가 빠졌는데 자,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 납품 소식이 있죠. 이게 바로 가장 큰 화두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SK에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자, 어떤 식으로 올라갔느냐. 그날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던 거 제가 방송 다시 보면서 말한 거 똑같이 적어온 겁니다. 메가토르 신호가 잡힌 종가 18,320원 아래로 눌러준다면 추가 매수하거나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라고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8월 23일 날 메가토르 추천주로.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작 11.08% 상승을 했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메가토르 1차 5%, 2차 어디입니까? 검은색, 3차 어디예요? 파란색, 그쵸? 그 이후에는 어디서든지 알아서 팔면 되지만 검은색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직 2차 매도 자리가 안 왔다는 거죠. 그러면 검은색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너무나 다분하죠. HBM3 언제 납품입니까? 언제 납품 시작이에요. 그런데 누가 납품합니까? 삼성전자가 납품하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3를 10월 달에 납품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납품을 시작하고 나서 언제 4Q가 나옵니까? 4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도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에서 HBM3를 납품하는 매출액이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DDR5에서 GDDR6가 나왔죠. 그러면 이 GDDR6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매출과 그리고 기존에 반도체 납품하고 있었던 매출과 그리고 뭘 봐야 됩니까? HBM3와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SK 하이닉스와 비교해보는 겁니다. 왜입니까?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납품을 이미 시작을 했죠. 그러면 SK 하이닉스보다 매출액이 커야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가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SK 하이닉스의 등을 업고 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삼성전자가 늦게 시작했지만 매출액이 더 많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PSK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관련주로 보시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목표가가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죠. 거기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우리 온 국민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PSK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같이 가겠죠.
하다못해 24,400원까지는 가겠죠, 형님, 누님들. 안 그렇습니까? 올라갈 가능성 충분한 종목 PSK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유정 앵커님 다시 한번 만나서 여러분들께 두 번째 선물 한번 같이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로 종목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 다들 너무나 받아보고 싶으실 텐데요. 이 조건 검색식 받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현재 방송 화면 카메라로 촬영해서 올려주셔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진 올려주시면 수식과 조건 검색식 두 개 다 한꺼번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장바구니 코너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장바구니 종목들 알려드렸잖아요. 상승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이 골라주신 종목들 중 상승률 탑5 골라봤으니까요.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이어서 장바구니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움, 최고가 기준 17.06% 상승률 보여주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VT, 매수가 11,300원으로 최고가 기준 31.9% 달성하면서 4위에 랭크했고요. 다음으로 8월 11일 언급해주신 유바이오로직스, 41.29% 상승률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 컨텍솔, 최고가 기준 42.4% 달성하며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1위는 오파스넷으로 최고가 기준 53.34% 상승률 보이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석유화학 관련주로 세계 1위 에폭시 수지 생산 기업인데요. 인도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석유화학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 또 오늘 정유주도 핫했잖아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얼른 알려주세요. 솔직히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진 못했어요. 상승을 하진 못했지만 찬찬히 계단을 밟아 나갈 수도 있는 관련주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는 국도화학입니다. 석유화학 관련주이고 에폭시 용도 선박이나 자동차, 페인트, 반도체 등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 1위 에폭시 수지 생산하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경쟁사인 미국의 올리는 매출액의 80%가 미국과 유럽에 몰려 있어서 회사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화학은요. 바로 개발도상국인 인도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고 해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처음에 FPCB가 2018년, 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5년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가 감당이 안 돼서 베트남으로 서서히 기업들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 넘어간 기업들은 자리를 잡느라 애를 너무 많이 먹었고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난 시간부터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큰 수혜를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도상국으로서 타국에서 들어와서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현재 생산량의 2배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매출액 또한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관련주는 금호석유, 코오롱인더, 사마페인트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 주가만 잠깐 볼게요. 금요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 해도 하단 박스권에 주가가 돌파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자,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바닥권에서 놀다가 최근에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주고 한 번 더 돌파하려고 했지만 돌파를 못했죠. 이 상황에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주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따라서 올리고 그 상황의 주가를 우리가 잡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코오롱 인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매수하기는 좋지 않습니다.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하단 박스권의 저점까지 한번 깨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단 박스권에서 놀고만 있는데 진짜 놀고만 있어요. 놀고만 있는 애 말고 일하는 애, 돈 버는 애를 잡아가야겠죠. 자, 그러면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하단 박스권에 있는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박스권의 상단을 한번 돌파를 해줬고 그 돌파한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돌파한 상황에서 오늘 포착된 가격은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는 가격.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하는 돌파 자리는 57,300원이다. 거기에 오늘 종가 가격이 이미 포착이 됐죠. 56,200원인가요? 56,200원 부근에서 포착이 됐는데 우리가 이미 매수했던 가격은 그거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52,000원. 그러면 우리가 진입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오늘 아래 꼬리까지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은 평소에 터진 만큼밖에 터지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거래량이 터질 때 57,300원을 돌파해서 종가가 57,300원 위로 올라간다면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전고점의 영역으로 돌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가격은 바로 6만 원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국도화학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진입한 상황에서는 손절선까지 위협하지 않는다면 국도화학은 조금 토르기법이지만 중기적으로 아니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TPC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 안 나오면 섭섭하죠. TPC. 대만의 글로벌 협동 로봇인 메이커 테크맨 로봇과의 협업사입니다. TPC가. 그런데 테크맨 로봇과 엔비디아가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개발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기업은 TPC라는 거고 이 외에 3D 프린터와 의료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의료 로봇 여기 또 나와요. 의료, AI의 로봇까지 같이 접목된 뭡니까? 바이오와도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TPC라는 거고 지금 의료 로봇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에서 과연 보험청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 승인에 따라서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오느냐를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관련주 SBB테크 방금 설명드렸죠. 그리고 로보스타, 로보티즈, 유진로봇 등이 있는데 로보스타와 로보티즈는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로보스타와 로보티즈는 매매하시기에는 껄끄러우니까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진로봇까지 있다라는 거. 그럼 관련주들 설명 한번 들어볼 텐데 SBB테크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49,600원이 나왔죠. 거기에 주가를 누르고 핑크색 지지선 한 단계 올려준 상황에서 재차 상승을 하고 있지만 주가의 상승분이 SBB테크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로보티즈 마찬가지로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시기에 주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로보티즈 매매할 바에는 로보스타가 좀 더 낫다라는 설명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로보스타가 조금 더 주가의 차트 그림이 깔끔해요. 하지만 로보티즈는 깔끔하다기보다는 뭔가 조금씩 어긋납니다. 이 어긋남을 우리가 매매하기보다는 어긋나지 않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은데 로보티즈는 지금 검은색 저항선을 오늘 윗꼬리를 통해서 넘겼고 그 위에 파란색 저항선도 있기 때문에 참 분간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두 종목 다 매매하시기 어렵다는 거고 TPC 600일 차트는 넘어가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120일 차트로 봤을 때 5,570원만 넘어가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장바구니로 담아온 종목이에요. 장바구니로. 하지만 토르기법이 뜨면 토르기법으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포트 오늘 간략하게 검색기와 수식 여러분들 받아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자료집 우리 유정 앵커님 통해서 받아보시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들어오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전 매매, 주식 고수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자료집.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저희가 큰 화면으로 보기 좋게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종가 베팅 어렵지 않습니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간 진행되는데요. 성공적인 종가 베팅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국도화학, 석유화학 관련주로 2025년까지 현재 생산량의 2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TPC, 로봇 관련주로 TM로봇, 엔비디아와 디지털 트윈 개발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며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